네, 안녕하세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두 지점에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가만히 놓았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먼저 질량이 같고, 그 다음에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먼저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하다. 자, 동일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중력만 받아서 낙하를 해요. 그래서 중력만 받아서 얘네들이 이제 쭉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닥에서도 동일하게 운동 에너지만 갖겠구나 라는 거. 자, 이때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라는 거 생각하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냐? 아니죠. 감소하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냐 해서 중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B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같냐? 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질량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성립한다. 따라서 니은 디귿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 A 지점에 정지해 있었대요. 정지 동그라미 하고 6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30N의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시켜서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했더니 물체가 최대 높이 H까지 올라갔다. 자, A에서 B까지 30N이 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빗면 위를 쭉 올라가는 건데, 자, B 지점부터 여기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중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때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은 1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받은 1의 양은 30N으로 2m를 갖기 때문에 60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6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H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 6kg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H가 6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H는 1m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음, 자, 3, 4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m, 4m, 5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한 후에 C를 지면에 닿도록 누르고 있다. C를 가만히 놓았더니 세 물체가 함께 운동했다. 자,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력은 0에서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가 지면에 닿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어요. 자, B는 원래 처음 운동 에너지가 없었죠. 처음 운동 에너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도 어쨌든 여기에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될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도 되겠죠. 자,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알짜힘이 한 일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B가 받는 알짜힘 찾아볼게요. 자, 알짜힘 찾으려면 가속도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가속도는 자, 전체 질량이 4m, 3m, 5m이기 때문에 12m짜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따져보면, 자, 이 친구 아래로 5mg 중력, 그 다음에 이 친구 아래로 중력 4mg, 그 다음에 이 친구 아래로 중력 3mg, 그 다음에 장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력은 상쇄되니까,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7mg,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5mg,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2mg만큼 힘이 작용하고, 따라서 가속도는 6분의 1g가 된다. 그럼 B가 받는 알짜 힘 같은 경우에는 B는 4m짜리이기 때문에 4m 곱하기 가속도 6분의 1g를 해주면은 3분의 2mg가 되고요. 그 3분의 2mg를 가지고 H만큼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은 3분의 2mg를 가지고 H만큼 떨어져서 3분의 2mg H만큼 알짜힘이 일을 했고, 그게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고,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나중 운동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 mgh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있는 물체 A와 도르래 아래 물체 B를 줄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대요. 자,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력은 0,
그 다음에 처음 운동 에너지도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 B의 질량은 각각 EMM이다. 자, 이때 B가 정지 상태에서 H만큼 낙하한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죠. 얘도 위쪽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 B의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B의 처음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 봤다시피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0이야.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중 운동 에너지랑 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도 되는 거고, 얘는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찾아보면은, 자, 이 친구는 이쪽 아래 방향으로 mg 잡아당기고 장력 있는데, 결과적으로 3m짜리를 mg가 잡아당기니까 얘는 가속도가 3분의 1g가 되고요. 따라서 B의 알짜임은 m짜리가 3분의 1g만큼 가속도를 가지니까 3분의 1mg로 h만큼 떨어지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mgh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다음 5, 6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5번.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이고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면적을 토대로 우리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도 0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0에서 6초 동안 물체가 한 일의 양을 구해달래요. 자,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힘 곱하기 시간 또는 이 친구의 뭐 그래프가 있어서 뭐 그래프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에너지의 변화량 뭐 이런 것들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kg의 이 힘만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고, 얘는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죠.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나중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면 되는데, 그거는 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면적을 계산하면은 면적이 6만큼 나오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처음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6이 되겠죠. 즉 2kg짜리니까 속도가 3m/s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에 질량 2, 그 다음에 속도 3 제곱하면 9, 따라서 9줄만큼 힘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6번.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물체를 연결해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일 때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원래 평형 길이였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2L만큼 낙하했을 때 물체 속력이 0이 됐다. 최대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수평면에서 가에 물체를 연결한 용수철을 원래 길이 L만큼 압축시켜서 물체를 놓았더니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났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평형 길이가 여기 가운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2L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때 용수철 상수는 둘 다 동일하대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먼저 얘기했죠. 자, 최대 속력을 V1, V2라고 할 때 이 비율 구해달라고 했는데, 최대 속력은 각각 여기 있는 중앙 지점을 지날 때가 최대 속력이라고 했고, 양 끝 지점을 지날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부터 보면은, 자, 가장 위쪽에서는 이제 평형 길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GL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2분의 1 K 늘어난 길이 2L이니까 4L 제곱.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mg는 KL이다 라는 일단은 둘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이때 이것이 2KL 제곱이죠. 자,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요 가운데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자, 가운데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m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 최대 속도죠. V1 제곱.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L만큼 올라갔으니까 mgL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L만큼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2분의 1 KL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때 mg랑 KL이 같기 때문에 이 KL에다가 mg를 넣어 줄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m V1 제곱,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gl, 따라서 2분의 3 mgl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 KL을 mg라고 말고 그냥 이 mg에다가 KL을 집어넣을게요. mg에다가 KL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KL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2분의 3 KL 제곱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은 나랑 비교를 할 건데 나에는 이 mgl이라는 값을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KL 제곱이라고 할 거고, 요게 2KL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 m v1 제곱은 2kl에서 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k l 제곱이다 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가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자, 가운데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2분의 1 m V2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늘어났을 때를 볼까요? 가장 늘어났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L 제곱이죠. 따라서 나에서는 이 관계식을 바로 얻을 수 있죠. 이때 첫 번째 관계식과 두 번째 관계식이 동일하죠. 따라서 V1 대 V2는 1대 1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 자, 다음으로 7, 8번. 자, 그림 가나는 실로 연결된 질량이 각각 m, 4m인 물체 A, B가 동일한 용수철로 벽면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대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실을 끊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에서 실을 끊은 후 A의 최대 속력, 자, 용수철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최대 속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을 때, 즉 평형점을 지날 때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최대 속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 성립하는 거고요. 자, 이때 속도의 비율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먼저 얘네들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지금 매달려서 정지해 있으니까 가부터 보면은 B는 아래로 4mg, 그 다음에 장력 4mg,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4mg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이때 이 A가 가에서 이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탄성력은 탄성 계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곱해주면 되고, 그게 곧 4mg만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정지해 있으니까 A는 아래로 mg, 위쪽으로 mg, 따라서 mg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늘어난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용수철 계수 K에다가 B 곱한 게 mg가 되죠. 따라서 A 대 B가 4 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그냥 보기 쉽게 A를 4x, 그 다음에 B를 x라고 할게요.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4x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 4 제곱하면은 16x 제곱이 되고, 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즉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환산이 될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1 질량 m에다가 v의 a 제곱, 그럼 va는 2분의 1, 2분의 1 다 날라가고 m분의 k x 제곱에다가 앞에 개수는 16, 그거에다가 전체 제곱하는 거고, 루트 씌운 거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x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2분의 1 k x 제곱은 최대로 속력은 2분의 1 m vb의 제곱. 정리하면은 vb는 2분의 1 다 날리면은 아니죠. 실수했네요. b는 질량이 4m이죠. 여기 4m 들어가 줘야 돼요. 4m. 따라서 4가 아래쪽으로 들어오니까 4분의 1에 m k x 제곱, 그거에 완전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가지고 얘는 개수가 4고요. 얘는 개수가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얘를 나눴기 때문에 따라서 VB분의 VA는 8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O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거리 EH만큼 떨어져 있는 P까지 작용했더니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해서 점 R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R에서 정지하고요. 자, QR의 높이는 HEH고 수평면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얘는 처음 시작점부터 P점까지는 이제 F가 2를 하니까 FEH만큼 2를 받고요. 그 다음에 P점부터 R점까지는 얘는 중력만 2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활용해서 자, P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FEH만큼 2를 받았으니까 EFH가 될 거고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포텐셜 에너지 mgh 그 다음에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잡고요. 그 다음에 R 지점에서는 정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포텐셜 에너지는 emgh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따라서 EFH가 mgh네. 그러면은 mgh는 FH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FH구나 뭐라는 것도 얻을 수 있죠. 자, 뭐 대충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FH냐 방금 구했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냐. 자, P랑 Q를 보면은 P 같은 경우에는 이 FH만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절반 줄어들죠. 그래서 속력이 2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2배죠. 운동 에너지가 2배다. 운동 에너지가 2배 차이면 속도는 루트 2배 차이 나야 돼요. 따라서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FH냐? EMGH는 EFH 맞죠? 따라서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다. 다음으로 9번, 10번.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자,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마찰 구간 1, 2를 지난 후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 자, 1의 끝점 Q의 높이는 h고요. 물체는 1에서 2V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대요. 여기 등속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여기서 두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네, 1, 2에서 물체 평균 속력이 같대요. 조건 줬죠.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4배이다. 2번 구간에서 일한 양은 마찰력이 1번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의 4배다 라는 거 관계식 줬죠. 그래서 조건 두 가지 평균 속력 같다는 거 이제 일의 양이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거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구간에서 얘가 2V의 속도로 간대. 그리고 2번 구간을 지났더니 V의 속도래. 자, 이때 2번 구간을 지나기 전의 속도를 V'이라고 하면은 V'과 V를 더해서 V'과 V를 더해서 2배 취해주면 평균 속도가 나오죠. 그게 2V가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V'은 3V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얘가 3V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자, 이때 자, P지점, Q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을 3V로 가는 지점을 R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S지점 해가지고 네 가지 지점을 좀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 적으면은 자, 먼저 P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Q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포텐셜 에너지 mg 스몰 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m의 속도 4v 제곱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m의 속도 3이니까 9v 제곱. 그 다음에 S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m 그 다음에 속도 v 제곱이 되죠. 자, 이때 자,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왜냐면 마찰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자,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갈 때 마찰 구간 1번 지나죠. 그러면은 마찰 구간에 의해서 에너지가 요만큼 손실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R 지점은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요. 그 다음에 R 지점에서 S 지점으로 갈 때는 두 번째 구간을 지나니까
W2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럼 요걸 활용해서 식을 적으면 먼저 자, mgh라는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에서 1번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2를 빼주면 mg 스몰 h 그 다음에 플러스 em v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따라서 mgh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2분의 1, 그러니까 2mv 제곱에다가 2분의 9mv 제곱 그러면은 2분의 5mv 제곱이 나오죠. 5mv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1, 2분의 9mv 제곱 거기서 두 번째 마찰이 한 2를 빼주면 2분의 1mv 제곱이라는 식을 얻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보면은 먼저 세 번째 거를 보면은 두 번째에서 한 2를 구할 수 있죠. W2는 2분의 8이니까 4mv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주었던 조건을 활용해서 4배 차이 나니까 W1은 mv 제곱이구나 라는 것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또 새로운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쨌든 구하는 거는 이 라지 h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구해 보면은 자 mgh 그 다음에 마이너스 w1은 mv 제곱 그 다음에 mgh 플러스 2mv 제곱인데 자 h가 결과적으로 이 스몰 h의 몇 배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럼 mv 제곱을 전부 환산해 주면 되겠죠. 그 환산식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식을 이용할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mv 제곱은 5분의 2mgh라는 거. 자, 그러면 좌변에 mg 라지 h만 남기고 얘를 넘기면 이제 3mv 제곱이 되죠. 그러면 3mv 제곱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면은 얘는 5분의 6mgh가 되고 그거에다가 이 1mgh를 더하면은 5분의 11mg 스몰 h. 따라서 라지 h는 5분의 11 스몰 h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10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4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h, 3h가 되도록 손으로 잡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손을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거를 각각 EA, EB라고 하고 얘네들의 비율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먼저 가만히 놓는다고 했으니까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니까 자, A, B가 높이가 같아지려면은 H만큼씩만 움직여주면 되겠죠. B가 H 떨어지고 A가 H 올라가면은 얘네들의 높이가 같아지겠다. 그죠? 자, 이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R자임의 한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구하려면은 외력의 한일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R자임과 외력을 전부 찾아볼게요. 자, 먼저 가속도를 찾으면 전체 질량 5m짜리에다가 얘는 아래로 4mg, 그 다음에 A는 아래로 mg, 그러면 전체 3mg만큼 시계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따라서 가속도는 5분의 3g가 될 거고요. 따라서 B의 R자임은, 지울게요. B의 R자임은 5분의 12mg, 그 다음에 A의 R자임은 5분의 3mg가 될 거고, 5분의 3mg. 그러면 장력 구할 수 있죠. 장력 5분의 12mg를 아래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아래로 4mg 잡아당기니까 따라서 장력은 5분의 8mg라는 걸 구할 수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B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B의 1은 외력이 한 일 구해주면 돼요. B의 외력이 한 일. 자, B에 작용하는 외력은 장력밖에 없죠. 따라서 5분의 8mg로 아까 h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h만큼 떨어뜨려주면 되고 자 A에서의 1은 R자임이 한 일 구해주면 돼요. R자임은 R자임이 한 일, R자임은 5분의 3mg 그걸로 h만큼 떨어뜨리죠. 따라서 위아래를 나누면 mgh, mgh 다 날라가고 5, 5 날라가고 따라서 3분의 8이 나온다라는 거. 다음 11번, 12번 자, 11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의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B를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였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이고요. 가만히 놓았더니 A가 2H만큼 낙하하는 동안 B는 빗면을 따라 H만큼 올라갔다.
A가 EH만큼 낙하했을 때 속력은 루트 GH다. 여기서 속력이 루트 GH다. A의 속력이 루트 GH면 B의 속력도 루트 GH가 되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이때 A가 정지 상태에서 EH만큼 낙하하는 동안 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외력을 구해서 외력이 한 일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마찰력이 작용할 때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빗면에 해당하는 힘 있죠. 빗면에 해당하는 힘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를 찾으려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마찰력도 모르고 이 빗면의 힘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외력을 구하는 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그냥 단순하게 구하면 돼요. 자,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A의 처음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높이 EH부터 시작했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EM짜리가 EH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4mgh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죠. 그럼 2분의 1의 질량 EM에다가 GH 곱해주면은 mgH가 되죠. 따라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3mgH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해 있고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갖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mgh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m에 gh 제곱하니까 gh 따라서 2분의 3 mgh 그러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mgh죠. 이 두 개를 더해 달래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mgh가 되죠. 따라서 뭐 여기서는 뭐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크기 보통 물어보니까 정답은 2분의 3 mgh다 라고 적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 EM인 물체 A, B 사이에 있는 용수철 P를 원래의 길이에서 D1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를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A, B가 궤도를 따라 운동해서 A는 높이 EH인 수평 구간에서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D2만큼 압축시키고 B는 높이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 A가 높이차가 H인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배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문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가 이제 조건이죠. 자,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자, 마찰 구간을 보면은 H만큼 올라가고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배래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마찰이 한 일이 되는 거고 그거에다가 2배를 곱해주면 얘랑 똑같대. 즉 마찰력이 한 일이 2분의 1 mgh다 라는 거를 애초에 주고 시작하는 거죠. 이때 PQ의 용수철 상수는 같대요. 그러면 그냥 K라고 둡시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얘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먼저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A, B가 용수철에 압축된 상태로 분리가 돼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운동량 보존을 활용하면은 얘네들이 튕겨 나갈 때 A의 속도랑 B의 속도가 그 2배 차이 나야 돼. 질량이 2배 차이 나야 되니까 속도가 2배 차이 나야 돼서 둘의 운동량 합이 0이 돼야죠. 원래 정지해 있었으니까. 따라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친구의 속도는 2V가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V만큼 얻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원래 D1만큼 압축시켰대. 그럼 여기서도 이 용수철만 일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래서 1번 상황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원래 2분의 1K D1 제곱만큼 압축이 된 상태에서 A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그 다음에 4V 제곱만큼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EM
V제곱만큼 에너지를 얻고 다 정리하면은 3mV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성립을 하고요. 자, 왼쪽에다가 적어줄게요. 2분의 1 K D1제곱은 3mV제곱이다 라는 거. 자, 그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B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A는 왼쪽으로 올라가요. A 쪽이 복잡하니까 B 쪽부터 볼까요? 자, B 쪽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2번 상황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요.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2분의 1 2m 곱하기 V제곱이니까 mV제곱. 그걸 가지고 EM짜리가 H만큼 올라갔죠. EMG가 EMG H만큼이 됐어요. 따라서 요 관계식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A가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압축된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을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찰 구간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이제 여기 수평면을 지나는 지점을 P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압축된 지점을 Q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P점에서의 에너지를 먼저 보면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죠. 그래서 EMV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MGH고요. EMGH. 그 다음에 용수철 압축시켰으니까 그거에서 2분의 1 K D2 제곱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여기를 지나면서 P점에서 Q점으로 지나는 동안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마찰만큼 에너지가 차이가 마찰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차이가 나고, 자, 그걸 정리하면 EMV제곱 마이너스 마찰이 한 일을 빼주면 얘가 EMGH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 K D2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 이때 우리는 D1과 D2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이때 D1은 MV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도 전부 MV제곱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게요. 바꿀 수 있는 관계식은 여기 두 번째 나온 거 있죠. 이 두 번째 걸 활용해서, 자, 그러면은 EMV제곱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은 MGH의 2배 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찰력이 한 일은 2분의 1 MGH죠. 근데 MGH는 2분의 1 MV제곱이야. 즉 얘는 4분의 1 MV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MGH는 MV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MV제곱 플러스 2분의 1 K D2제곱 하면은, 정리해서 2분의 1 K D2제곱은 EMV제곱에서 MV제곱 빼니까 1 남고, 거기다가 4분의 1 빼면은 4분의 3 MV제곱. 따라서 2분의 1 K D2제곱은 4분의 3 MV제곱. 따라서 위에서 아래 거 나눠주게 되면은 D2분의 D1은 다 정리하고 루트 씌우면은 2만 남겠죠. 따라서 정답은 2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자, 그림 물체 A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의 실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서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점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2제로 7, 2제로다. 이때 A, B, C의 질량은 M, 2M, 3M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A 자체만 봤을 때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고, B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고, C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A, B, C 전체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때 문제에서 조건 요거를 활용해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P에서 Q까지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2제로만큼 증가했고, C는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감소한 양이 마이너스 7, 2제로래. 이때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은 얘는 A의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C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한 건데 B는 포텐셜 에너지 안 변하니까, 즉 마이너스 6, 2제로만큼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야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왜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때 A, B, C는 전부 같이 움직이니까 속력이 동일해요. 즉,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 비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겠죠. 즉, 얘네들의 질량이 1대 2대 3이고, 그거를 6, 2제로가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2제로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2, 2제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3, 2제로만큼 증가를 했어야 됐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뭐 물어보는지 기억부터 보면은 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A는 2제로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2제로만큼 증가했다고 했죠. 따라서 둘은 같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어요. 갑자기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동거리도 알고 있으니까 R자임을 따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 M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가속도 A, 그 다음에 거리 D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의 R자임을 가지고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2제로만큼 증가해야죠. 따라서 A는 MD분의 2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개수가 안 맞아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냐? B는 2제로만큼 증가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C는 운동 에너지 3만큼 증가했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7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C는 4만큼 감소했죠. 따라서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B가 C보다 작다가 돼야겠죠. 따라서 기억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는 수평한 기준선 P를 속력 5V로 지나고 물체 B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 이후 A와 B가 충돌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2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3M이고 A가 마찰 구간으로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W라고 일단 둘게요. 그 다음에 나 이후 A, B는 각각 P를 속력 VA, 그 다음에 3V로 지난다.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VA,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3V라는 거고요. 자, 이때 V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A가 마찰 구간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 속력을 여기서 지나갈 때 속력을 뭐 V'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상태로 얘네 둘이 충돌해서 A, B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을 써줘야겠죠.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자, 질량이 M짜리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3M짜리.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6MV. 전체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4MV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V'이 4V가 돼야 전체 운동량 4MV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4V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는데 뭐 각각 지점들을 여기를 이제 P지점, 여기를 이제 Q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먼저 올라간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해서 A가 내려온 사건 두 번째, 그 다음에 B가 내려온 사건 세 번째 해가지고 세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상황을 전부 보면은 자, 첫 번째부터 자, A가 올라갔대요. 원래 P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2분의 1의 질량 M짜리에 속도 5V니까 제곱하면은 25V 제곱이 되죠. 요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Q 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 4V니까 2분의 1의 질량 M에 그 다음에 4V 제곱하면 16V 제곱. 그거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여기 높이를 그냥 내가 H라고 할게요. mgH만큼 가지고 있고. 자, 이때 얘는 P지점에서 Q지점으로 가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죠. 그럼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W만큼. 따라서 얘는 마찰 구간에서 W만큼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내려올 때 보면은 먼저 Q지점에서
2분의 1의 질량 m의 속도 2v니까 제곱하면 4v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지점에서 보면은 속도 VA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MVA 제곱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Q지점에서 P지점으로 내려오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가는데 똑같은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W만큼 감소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B 같은 경우에 원래 2분의 1에 그 다음에 질량 3m에 2v 제곱하니까 4v 제곱 다 계산하면 개수 2분의 12mv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3mgh만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그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2분의 1에 질량 3m에다가 3v 제곱하니까 9, 3, 27 해가지고 27mv 제곱을 갖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3mgh는 27에서 12를 빼니까 15, 2분의 15mv 제곱인데 개수 3씩 나누면은 2분의 3, 5, 15 해가지고 2분의 5mv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은 정리가 끝났고, 자, 첫 번째 식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 정리하면은, 자, 2분의 25mv 제곱에서 W만큼 1을 하면은 2분의 16mv 제곱 플러스 mgh가 된대요. 이때 mgh는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5mv 제곱, 그러면은 2분의 21mv 제곱이 되죠. 자, 정리하면은 W는 25에서 21을 뺀 거니까 2분의 4mv 제곱이라는 거를 하나 또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식 정리하면은 2분의 4mv 제곱 플러스 mgh에다가 마찰력이 한 일 그냥 바로 적을게요. 2분의 4mv 제곱 빼주면 되고, 그렇게 뺐더니 결과적으로 2분의 1 mva 제곱이 됐대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자, mgh가 2분의 5죠. 2분의 5mv 제곱. 2분의 4에서 2분의 5 더하고 2분의 4 다시 빼면은 얘는 2분의 5mv 제곱. 그게 곧 얘랑 같아. 따라서 va는 루트 5v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마지막 15, 16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m3m인 물체 A와 B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A, B는 각각 수평면상의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 3h, 2h에서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래요. 자, 여기 있는 조건을 활용해 볼게요. 먼저, 자,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A가 이제 왼쪽으로 쭉 가다가 위로 올라갈 때 최대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는 지점은 여기 완전히 내려왔을 때죠. 이때 운동에너지를 그냥 KE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이제 마지막에 정지했을 때죠. 이때 최대 포텐셜 에너지 3GH, 그거의 4배래. 즉, 이때 운동에너지가 12mgh구나 라는 거를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 마저 읽으면 A, B가 각각 1, 2를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W1, W2다. 이때 이 비율 어떻게 되냐라는 거. 자, 항상 하던 대로 하면은, 자, A는 내려갔다가 이제 마찰 구간 지나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점이 총 3지점이죠. 뭐 여기를 P지점, 뭐 Q지점, 그 다음에 R지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B는 내려가서 마찰 지나서 쭉 올라가죠. 근데 중간 밑에 부분에는 뭐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없으니까 처음 시작한 지점, 나중 끝나는 지점만 있어요. 여기를 뭐 A지점, B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A는 복잡하니까 B부터 좀 먼저 볼까요? 자, B를 먼저 보면은, 자, 원래 A 지점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 이걸 먼저 알려면은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압축됐다가 얘네들이 서로 튕겨져 나갔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고, 원래 전체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A의 속도는 3V로 날아갈 거고, B의 속도는 V로 날아가야 운동량이 보존돼서 전체 운동량이 0이 합쳐서 이제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V, V라고 줄게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3mv제곱이니까 2분의 3mv제곱. 그거에 포텐셜 에너지 3mgh만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6mgH만큼 있고,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마찰 구간 두 번째를 지나니까 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 될 거고요. 그것도 정리하면은 2분의 3 mv 제곱 플러스 3mg h에서 w2를 빼면은 6mg h다 라는 식을 하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a 볼게요. 자, a는 총 3구간 pqr 3구간이 있고요. 자, p 구간부터 보면은 2분의 1의 질량 m에다가 속도 3v 제곱이니까 2분의 9 mv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mgh, 그 다음에 q 지점은 완전히 내려왔을 때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그때 그게 12mgh라고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올라갔을 때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 3mgh만 가지고 있죠. 이때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R 지점으로 갈 때는 W1만큼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자, 그거 정리하면은 첫 번째, 자, P 지점과 Q 지점이 같대. 즉 2분의 9 mv 제곱이 mgh 넘기면은 11mgh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에서 R은 W1만큼 차이 나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W1은 9mgh구나 라는 거. 그래서 W1을 일단 바로 구했고요. 나머지 W2를 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W2도 mgh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다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mv제곱을 mgh로 바꿔줄게요. 그럼 mv제곱은 이제 2분의 3mv제곱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즉 3분의 11mgh, 얘가 3분의 11mgh고, 거기에다가 3mgh 더하고 6mgh 이렇게 되니까 W2는 6mgh에서 3mg 빼면은 3 남고요. 얘는 3 남고, 그 다음에 3분의 11을 넘기면 3분의 11에서 3분의 9를 빼니까 3분의 2만 남겠죠. 따라서 3분의 2 mgh 구하고 싶은 거는 W2분의 W1이기 때문에 3분의 2분의 1분의 9 하면은 2분의 27이 된다라는 거 해주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16번. 그림 가와 같이 높이 4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켜서 P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B는 A와 분리된 후 높이차가 H 마찰 구간을 등속으로 지난 후에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향해 운동한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를 등속으로 지난대요. 마찰 구간을 등속으로 지난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찰 구간을 지날 때는 마찰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마찰이 일을 하면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한대. 즉 마찰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고, 이때 h만큼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값이 mgh다 라는 거를 주게 되는 거죠. 이때 m은 B의 질량이에요. B의 질량을 m이라고 놨을 때.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향해 운동한다. 이후 그림 나와 같이 A는 P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키며 직선 운동하고, B는 Q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3D만큼 압축시킨 후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 4H만큼 정지한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림에 대한 설명. B가 마찰 구간으로 올라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내려갈 때랑 같다.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전부 같고 PQ의 용수철 상수는 같다. 이때 H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A, B가 압축됐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이때 A는 계속 연결돼 있고 B만 따로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B가 내려가는 사건, 그 다음에 B가 올라오는 사건 해가지고 총 3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 간단하니까. 자, 첫 번째 사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바로 쓰면은, 자, 원래 2분의 1의 K에 2D제곱이니까 4D제곱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A가 갖게 되고 그거를 B가 갖게 돼서 얘네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죠. 근데 나를 보니까 A는 다시 D만큼 압축이 됐대요. 즉 이 A에 가진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D제곱이라는 뜻이고, 즉 B는 여기서 이제 움직일 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3 K D제곱만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3 K D제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자, 가장 높은 상황을 P 지점, 그 다음에 가장 압축된 지점을 Q 지점이라고 하면은, 자,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2분의 3 K D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었죠. 4mgH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Q 지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압축이 된 상태, 3D만큼 압축이 됐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K 3D 제곱 제곱하면은 9 K D제곱이 되죠. 이때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갈 때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나요. 이때 마찰 구간은 mgH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 차이가 mgH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다시 올라갈 때는 원래 Q 지점에서 2분의 9K D제곱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올라왔을 때 정지해 있대. 그럼 운동 에너지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4mgH만 가지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mgH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부터 2분의 3 K D제곱 플러스 4mgH에다가 마찰 구간에 의해서 mg 라지 h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고 그게 2분의 9 k d제곱이 된대요. 자, 그럼 k d제곱을 다 우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4mgh 마이너스 mg 라지 h가 2분의 6 k d제곱이다 라는 걸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정리를 하면은 2분의 9 k d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gh를 한 게 4mg 스몰 h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k d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9 k d제곱은 4mgh 플러스 mg 라지 h가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이 라지 h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니까 k d제곱을 없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을 바꿔볼게요. 2분의 6k d제곱은 양변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8 mg 스몰 h, 그 다음에는 3분의 2 mg 라지 h, 걔를 여기 위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8 mg h 플러스 3분의 2 mg 라지 h. 자, 그러면 라지 h는 오른쪽으로, 스몰 h는 왼쪽으로 몰면은 왼쪽에 3분의 12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4 mg 스몰 h, 그 다음에 mg 라지 h 오른쪽으로 넘기면 3분의 5 mg h, 따라서 라지 h는 5분의 4 h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